안녕하세요. 주천고수 송재호입니다. 오늘은 미국 마감 시황을 또 점검하고요. 그걸 통해서 다음 주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게 마감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됐던 부분이 고용지표였죠. 근데 고용지표가 한 달 전에는 예상보다는 이제 잘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회하면서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연결되는 그 기술주들이 좀 반등이 컸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더 강했고요. 우리가 이제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연준이라는 곳에서 기관에서 이제 금리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된 부분이 이제 물가였습니다. 물가 지표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 업종, 이제 컨택트,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만나는 그런 그 직업군 내에 있어서 이제 완전히 고용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용 지표가 회복될 때까지는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면서 그 지표로 하나로 보는 게 이제 고용 지표고요. 결국 미국의 경제 3분의 2는 소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입이 좀 증가를 해야지 미국의 이런 소비가 그전에는 이제 뭐 다양한 자금을 통해서 자금 수요를 통해서 경제가 돌아갔다 하면 이제 소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고용 지표가 살아나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를 하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그런 정책이 아직은 멀었다는 안도감이 펼쳐지면서 미국 증시가 좀 관련해서 좀 상승했고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다우 지수 이런 그 관련해서 0.5 이런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이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다우 지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이제 기술주 성장주 관련해서 금리에 대한 이슈가 좀 안도가 되면서 1.47%, S&P 500 우량주 관련해서는 0.88% 이렇게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업종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테크 업종이 이제 가장 강했죠. 소프트웨어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아마존은 0.6. 그래서 애플이 1.9,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도 일부 올라가는 모습, 구글 1.9. 시가총액이 크죠. 기술주 테크 업종.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또 상승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업종.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액면 분할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개별 이슈로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한번 이제 반도체 그 장비단에 대해서도 최근에 한번 반등이 나오다가 좀 주춤하는 모습에 다시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여기에 그 하루 전날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해외 쪽에다 법인을 세워서 해외 공장 관련해서는 세금 법인세를 안 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는 디지털세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번에 그동안은 이제 반대 의견을 했는데 15% 부과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개별적인 어떤 작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빅테크 업종하고 이 반도체 업종이 상승이 이어갔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업종이 좀 크잖아요. 비중이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가 한 4.5%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좀 주춤했었죠.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이 바닥은 지금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GM에서는 중국에서는 GM, 제네럴 모터스의 그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제 좀 점유율을 많이 뺏기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전기차에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조정이 나왔다 이번에 반등한 흐름. 그래서 그동안은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연결점이 있는데 좀 이제부터는 좀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하고는 좀 분리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에 좀 강했던 포드라든지 이쪽은 하루 좀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포드가 지금 전기차 트럭 관련해서 픽업 트럭 관련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자동차 업종도 금요일 날 좀 강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GM도 그렇고 크게 밀리지 않는 양상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부 이런 흐름에서 보면 일단은 네, 그동안은 이제 뭐 소비재라든지 뭐 여행 그쪽에서 대해서 막 강했는데 크게 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컨택트 관련해서 그동안 항공주라든지 여행 뭐 이렇게 흐름이 있었는데요. 크게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최근에 유가가 올라오고 있어서 유가 부분, 그래서 가장 이제 네, 빅테크하고 반도체가 좀 강했던 점이고, 바이오 관련해서 또 이제 뭐 소폭 개별 종목으로 올라오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빅테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니까 네이버 카카오 연결점이 있다는 점이고요. 네, 반도체 업종 이런 부분이 좋았다는 점, 여기에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결국 이제 내용 다시 정리해보면 이제 5월 고용이 저조하면서 테이퍼링 안도에 따라서 빅테크 관련해서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은 아마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도는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안도인 그런 그 단어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이퍼링의 이슈는 우리가 계속 좀 우리가 알아둘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뭐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위험 요인을 항상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이게 또 없어지게 되면 뭐 나중에 또 시장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잡히게 되면 나중에 또 이제 미중 무역 관련해서 그런 이슈도 나오겠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가열시키지 않고 좀 단단하게 좀 어떤 차익도 실현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좀 뭐랄까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중간중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래는 이제 고용표 관련해서 이제 저도 그 국채금리가 먼저 올라갔었죠. 하루 전날 1.5대에서 1.6대까지 올라갔다가 발표하고 나서 보니까 비농업 부분에 대해서 55만 9천 명이 나왔었고요. 예상치는 67만 명인데 12만 명 정도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하게 봤던 게 10년물 국제금리였거든요. 다시 1.557로 떨어지는 양상. 그러면서 이렇게 장중에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쭉 6, 이 맷에서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상당히 이제 좀 안정화되는 국채금리 흐름을 보이겠다는 점이 우리가 좀 알아둘, 특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이번에 고용 관련해서 이제 경제 증거, 어떻게 보면 이제 작동하는 증거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좋아지긴 좋아졌죠. 근데 예상치보다는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용 그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흐름을 좀 보였다는 것은 또 주시장에도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좀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갔고요. 골드만삭스도 이번에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겠지만 대다수는 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밝혔고요. 대표적인 게 모건 스탠리하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큰 기업이라서 일단 뭐 투자사의 그 의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이라는 부분에서 동의하는 모습이라서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고요. 내년 초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행은 내년 초에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근데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내보내는 이유는 시장이 미리 또 반영이 되는 흐름입니다. 실적으로 또 자산 매입 축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그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발표가 나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다가 찢어진 하트, 깨진 하트를 걸어 넣으면서 비트코인과 결별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등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게 이제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1.6포인트 빠져서 16.42까지 좀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하나 더 보여드리게 되면 가장 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변동성 지표는 위험할 때 많이 급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또 안정화되면 잔잔해지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한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이슈 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래쪽에 내려와 있죠.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죠. 아마 지금 최저치죠. 코로나 이후에 엄청 이제 53까지 급등했다가 보통 시장의 흐름에서는 이제 10포인트 초반대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점은 좋은 거죠. 상당히.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6일까지 4일부터 6일까지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저번에 글로벌 법인세 15%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조세 피처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해서 이번에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에 하루 전날 좀 시장에서는 일단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떻게 반응되는가 그 부분 결국은 빅테크 조세 피를 막는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네, 빅테크 관련해서 미리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고용지표가 그 예상치보다 하회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뉴스를 쭉 보니까 그 실업급여 때문에 사람들이 그 취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이번에도 어떤 기업에 있어서는 시급을 한 5천 원 더 올려서 주겠다고 했는데 실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은 상당히 적었다고 해요. 150명 뽑으려고 그랬는데 실적 13명밖에 고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실업급여 받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나중에는 고용지표가 다시 좀 호전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5G 관련해서 그 이슈가 나왔었죠. 그래서 같이 한번 제가 한번 그 관련해서 스크랩 했고요. 아마 이제 하이 관련해서 진짜 이제 5G 관련해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못 했거든요. 해외 쪽 사람, 국내 그 장비 회사들이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매딘 이상 모여서 작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백신이 보급되면서 통신사들의 그 설비가 투자가 이제 재개된다는 점이고 해외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 통신 3사도 설비 투자를 재개한다는 점. 그래서 최근에 통신 장비주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 이어 유럽, 인도 이런 부분도 지금 수주가 기대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2분기 실적의 흐름에서 그래도 호전되는 양상이 좀 나온다면 믿음이 다시 신뢰가 쌓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좋다 했는데 이게 계속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 그래도 좀 적자 폭이 줄어들거나 흑자 전환하는 모습 보인다면 이 5G 장비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또 한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라든지 실적 모멘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더 이어진다면 상당히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KMW라든지 먼저 이제 삼성이 이제 수주한 부분이 이제 버라이즌이죠. 버라이즌 물량이 이제 수주해놓고 이제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삼성 관련된 기업들,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목받는 거고요. 그래서 예상치 흐름을 보더라도 먼저 무선 쪽이 먼저 반응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나중에 무선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이런 유선 쪽이 이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선 쪽으로 본다면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좋아진다는 그 어떤 전망치 흐름을 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고요.
예, 이런 내용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맞춰서 본다면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좀 올라오는 부분이 그 외국인 기관 쪽의 매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특징적인 흐름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 주부터 지난 한 2주간의 흐름에서 변화가 그동안 줄기차게 팔았던 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 전기전자 쪽하고 그 자동차 쪽이었는데 최근에 흐름의 연기금도 그렇지만 연기금은 이제 자동차를 좀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 섹터 그리고 이 전기전자 외국인도 매수하고 있는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 두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란 걸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이 시간에 이제 전체 다 이제 말할 수 없지만 이런 흐름에서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일주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동안 이제 산업재에서 소재 산업재가 시장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에서 지수 흐름이 이제 갇혀 있는 구간에서는 이제 소비재 쪽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서 소비재하고 이 서비스 업종이 좋았죠. 서비스 업종.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흐름상으로 이제 IT 자동차 쪽으로 이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한다는 제가 첫 번째에 대한 어떤 체크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주중에 그래도 이제 자동차하고 IT 관련해서 반등 흐름이 나왔던 점이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모멘텀 해줬던 부분이 이제 애플이 이제 새로운 아이폰에 대해서 부품 어떤 발주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좀 주는 모습이고요. 결국 작년에서도 이제 반도체주라든지 이런 그 IT 섹터군들이 움직였을 때 가장 출발점이 애플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시장에서 IT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큰 손이기 때문에 2분기에 어느 정도 이제 IT 관련해서 비수기였던 점에서 3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수기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애플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IT 관련해서 좀 살아난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IT 자동차 쪽으로 흐름이 이동한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라는 점이고요.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지수 흐름 자체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어종 상단부에 딱 걸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를 어떻게 흐름상으로 촘촘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결국 여기를 돌파하고 가는 상황에서 본다면 이제 기대감이 이 IT하고 자동차에 많이 지금 실려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쪽 섹터가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의 흐름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중에서 우리가 그 챙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미국 그 중국의 수출하고 물가가 이제 6월 7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그 중국의 수출이 부진하고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안정화되면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국의 그 소재 산업재는 별로 안 좋겠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좀 주춤하는 흐름, 차익의 빌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이쪽이 다 꺾여서 지금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매물을 보더라도 그동안 경기 민감 가치주 관련해서는 계속 좀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통화정책 제의는 네, 크게 뭐 영향을 줄 부분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네, 이러 있고 백신 접종이 지금 확대되고 있죠. 이번에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14.5%대까지 백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정상에 따라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감이 계속 고조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고 이제 6월 11일 날에는 이제 수출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출 데이터를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은 이제 실적 그동안 이제 밸류상 우리가 그 한번 1월달에 1월달에 급등이 나왔는데 해소해가는 과정에서 보면 실적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면 수출이 좋아지면 결국은 실적으로 돌아선 점에서 5월달 수출에서도 역대급으로 나왔죠. 네. 엄청 이런 경우를 드물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6월 11일 날에 그 6월 10일치 그 수출액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자동차라든지 핸드폰, 반도체 수출 물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상치로는 이제 계속 좋아지는 흐름이 예상하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결국은 자동차 쪽, IT하고 이 자동차의 흐름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매수세가, 애국인 매수세가 좀 쏠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 나오게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에 따라서 리오프닝, 이런 컨택트 관련해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난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 뭐 카지노라든지 면세점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도 계속 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최근 1월 달에 밸류가 15배 이상 넘어갔었는데, 최근 이제 그 수출도 잘 되고 실적이 잘 나와서 밸류가 12배 이하로 좀 빠진 점은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6월 10일 날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날 좀 변동성이 좀 있겠다는 부분. 그래서 주 초반에 좋으면 만약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목요일 날이 이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6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관망하는 시장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또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주간에서 우리가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이 저는 이제 미국의 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어떤 발표가 6월, 7월 달에 이런 재료가 좀 많이 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가 뭐 자동차 섹터 그전부터 계속 5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결과치를 보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미국 전기차 보조금 상원 발의, 법안 발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EV 판매 비중을 50%까지 도달 시점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도달 후부터는 3년간 단기적으로 이제 폐지하겠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의 판매 비중이 이제 2% 정도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재료 측면에서 2차 전지에는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뭐 LG라든지 지금 SK 이노베이션 상당히 애국계 리포트를 통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재료 역할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금이 7,500달러를 지원하는데, 노조에 가입하는 업체는 2,500달러, 또 미국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500달러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도 미국에다가 자동차 그 관련해서 이제 8조 원대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친환경 관련해서.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더 보조금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의 많은 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사들이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미국 남부 지역 관련해서 이제 현재 진출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도 글로벌 회사들의 좀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란 점, 해당 지역, 한국 기업들의 그 부품사들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기술력 있는 업체에서 그 부품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보조금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설비 투자 관련해서 하반기에 50일간 휴업 실시를 한다고 해요. 아산공장. 기존에 이제 소나타하고 그랜저 설비를 전기차 생산 설비에 교체하기인 조치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는 이 현대차의 이 전기차 라인업에 공급하는 부품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포인트가 있고요. 쿠팡카 컨셉 관련해서도 좀 연결이 있습니다. 그린카 전기차 수요차 자율주행 참여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차량 부품 관련해서 공급망 문제로 이제 테슬라 가격을 인상한다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뭐 전기전자 그 관련해서는 애플이 지난 이제 3일에 공급사를 명단을 발표했죠. 삼성전기, 삼성 SDI, LG화학,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삼성전자부터 해서 SK하이닉스, 포스코, 서울반도체, 영풍그룹, 그리고 더구전자, 범천정밀, 실리콘웍스, 뭐 BH에도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 공급사에 대해서 이제 포함한 점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서버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이제 FC BGA 이거 비메모리 관련해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가격이 40% 가까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삼성전기가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생산을 확대한다는 점이 있고, 그 종목으로 본다면 대덕전자도 연결점이 있고요. 심텍, LG 이노텍 다 연계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대덕전자도 계속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 이런 부분이고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이제 BOE, LCD 관련해서 이제 중소형 추격에 나섰다는 점이고, 아직까지는 BOE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의 AS용만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2년도 올해 모델에 대해서도 이제 실적으로 이제 그 판매에 대해서는 이제 그 포함이 안 됐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만 이제 포함이 되는 상황이고요. AS용만 계속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캐파가 연 2억에서 3억대 수준으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 부분이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후공정 관련해 AT 세미콘하고 임팩, 에이페트 같은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실적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가 있겠죠. 내재야 하니까. 근데 그런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 지금 1분기 실적이 좋았던 하나마이크론, SF 반도체, LB 세미콘, 테스나의 물량 증가로 인해서 실적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봤고요. 관련해서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4월 그 가격 폭등했던 D램과 낸드는 5월에는 좀 보합세를 그렸던 점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D램 재고 사항이 개선되고 있다. 지금 이제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급사의 2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이터를 보니까 D램이 재고가 2주 정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IT에 관련해 우려가 있었지만 실적으로는 낸드도 그렇고 수요가 계속 지속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 모비스 주축으로 차량 반도체 내재를 하고 있다. 있고요. 지금 현재 애국인이 매수가 좀 최근에는 매수가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수출 호조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최근 6월달 들어서 외국인이 한 9천억 정도 그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이고, 반도체 업종 호조 기대감에 지금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고, D램의 수급 호조 통해서 생산 기지 확대 방안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공급망의 훼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완화되면서 최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올라오고 있는 점이고, 지금 백신 접종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점도 어느 정도 이런 그동안 한쪽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메모리 쪽에 대해 우려가 있었는데 백신이 보급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셧다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스러워진 점이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 한번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관련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뭐 흐름상으로는 이제 IT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우려가 됐던 IT에 대해서도 이제 애플이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아이폰에 그 발주를 하면서 조금 더 수급적으로 좋아지는
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그 포인트로 하나 그 덤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관련된 리포트가 금요일 날 나온 리포트 한 번만 더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관련해서는 일단 뭐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예, 그 미국의 그 자동차 판매가 66% 좋아진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점유율도 11% 상당히 좋다는 거고요. 고급 차량도 잘 팔리고 있다. 단가가 높은 거에 더 팔리고 있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레벨업은 결국은 이유 있는 그 지난주에 있어서 이유 있는 자동차의 반등이란 거고요. 2011년보다 더 놀라운 부분은 일단 구조적인 어떤 이익 개선세, 제품 경쟁력이 이전보다는 크다는 게 좀 특징적이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적으로 실적이 이어지고 점유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거기에 예전엔 중국의 영향이 컸거든요. 시장이 성장하는 데서.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저가에 많이 팔렸는데 현대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차량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게 특징적이다. 그래서 지형이 상당히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긍정적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게 자동차의 긍정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아차에 관련해서 이제 서프라이즈한 이런 부분 7월에는 생산 판매 모두 정상화된다. 차량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요. 롯데 지주에서 또 추가적으로 나왔었는데요. 롯데 쇼핑부터 해서 이익 개선세. 근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삼성 왕이 돌아온다. 너무나 일본 증권사들이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10조 원 초반대였는데 11조 원대까지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좋다는 거고 올린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 고급 스마트폰에 대해서 많이 팔리지 않았지만 갤럭시 A 시리즈가 그래도 호조세를 좀 보인 점이 이제 거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스마트폰 쪽에서 4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스마트폰이 좀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11조 3천억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왕이 돌아오고 있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상당히 지금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3분기부터는 성장이 재개된다. 2분기 여러 가지 지금 인도의 그 IT 공장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동이 멈춘 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3분기부터는 여러 가지 패키징 기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판도 지금 부족 40% 좋아지는 흐름 MLCC 방향성도 좋아질 것으로 IT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쪽에서도 좀 성장이 재개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조선업종 수주가 좋은데 한국조선해하고 현대미포주소 관련해서 수주 5월 달까지 현대미포조선은 수주 달성률이 올해 한 60%까지 올라왔다는 점이고요. 단가도 가장 호황기 있던 이제 2004년도의 수준을 상회했다는 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동남아 그 코로나 피해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피해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화학업종하고 이제 지금 이제 동막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성광밴드는 이제 국내 수주를 지금 삼성물산하고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엔지니어링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쪽 중동 쪽이 동남아 중동이 살아나면서 클라이언트 가지고 있는 이제 성강밴드가 살아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뭐 SK텔레콤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통신사들이 일단 투자를 한번 해놓고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업 가치 극대화 예정에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 통신 3사들이 많이 벌었으니까 이건 이제 다시 지금 그 5G 통신 가입자 수가 지금 5G가 그 보급형까지 그 보급되면서 40%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저도 이제 그 한번 인터뷰하는 거 이제 서로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딱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바이든 대통령이 느리기로 유명한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느려진 하여튼 느려진 5G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그 한국 기업들이 도와준다. 이번에 이제 하면서 SK 뭐 이런 기업들의 그 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5G가 상당히 느려졌다고 언급한 것처럼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이잖아요. 이제 가입자보다는 이제 설비 투자가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요.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제가 저점했을 때 계속 사놓고 잊어버리라고 그랬었는데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주택이 증가되면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 기업은 만약에 이번에 그 북미 간 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으로 또 반등할 수 있는 북한 남북 경협주로서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KT, 뭐 상보, LG 유플러스 다 아까 총수인사들은 지금 이제 투자에 대해서 해수기 기간이라는 점에서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만약에 5G 투자하게 되면 또 이익이 또 감소할 겁니다. 조선주 뭐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모두 투어는 이제 여행 기대감에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주가에 많이 반영됐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눈여겨볼 게 이제 BH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졌다가 공장이 폐쇄되면서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애플의 고가 모델을 올해 좀 많이 받고 또 추가적으로 전장용 관련해서 이번에 공장을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기 때문에 전장 관련해서 향후 상당히 이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이제 좋아지는 점. 주가가 가장 좋을 때는 뭔지냐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때가 많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 보고요. 네. 하나기술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죠. 예. 일단 네, 앞으로 2차 전지라든지 이쪽 부분은 계속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심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기판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는 DDR5가 출시되기 때문에 좀 단가가 올라가면서 물량도 많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CS 윈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리포트가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 많이 쉬어갔는데 미국의 풍력 공장 인수하고 최근에 그 1조 5천억 공급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보라고 하는 리포트입니다. 관련해서 현대 일렉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계속 어떤 U자형 패턴을 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부터 한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중장기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내 하락에 비하면은 이제 계속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패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냥 시장 전망하면서 나왔던 리포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너스 차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네,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폼을 좀 더 다듬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시장 여러 가지 마감 시황이라든지 또 모닝 그 전략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도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독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